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차에 고정시켜서 핸드폰을 놓았고요.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해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골에 사시다가 도시로 나오셨거든요. 도시로 나오셨는데 너무 무료해 하시고 그리고 심심해 하셔서 제가 살고 있는 유성 주변에 커다란 밭을 하나 이렇게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밭에 오셔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셔서 제가 오빠 집에 동구에 계셔요. 그 동구에 계시는 오빠 집에서 저희 그 밭에까지 오려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곳에 모셔다가 밭일 하시라고 모셔다 드리고 또 일 끝나면 저희 집에서 뭐 하루 이틀 주무시고 또 일하시고 그리고 오빠 집에 가시는데요. 그렇게 어머니 밭일 도와드리기 시작한 지가 그 올 봄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일 덕택에 어머니께서 많이 그 도시 생활이 그나마 견딜만 하셨다고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시골 일이라는 게, 농촌 일이라는 게, 농작물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쉽지는 않다. 매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2, 3일 정도 어머니와 함께 그 밭일 하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 일주일이 굉장히 길으신 거죠. 저에게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엄마는 그 일주일 기다리시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고 언제 또 이 밭에 올라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밭일이라는 게 한 가지 농작물만 다 심어버리면 일이 쉬울 텐데 그 철마다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을 심으시잖아요. 상추, 뭐 시금치, 배추, 열무, 고추, 가지, 오이, 콩, 깨 이런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으시니까 계속 할 일이 있더라고요. 고추 따는 계절 되면 고추를 따야 되고 녹두 수확하는 계절 녹두 또 따야 되고 매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엄마는 마음이 항상 그 밭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야야 이번에는 가서 그 배추를 심어야 된단다. 빨리 와라. 얘야 빨리 거기 가서 복합비료 사와라. 뭐 이런 잔심부름 그 씨앗 뿌리기서부터 밭 일구기, 씨앗 뿌리기 그리고 거기에 거름하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시골에 사실 때는 가끔 일주일에 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도와드려서 그 정도 힘든지는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 직접 그렇게 농사일을 엄마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엄마 그만 조금만 심어 제발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는 시골에서 하던 그 습관이 있으셔서 땅 조금도 안 남기시고 다 심으시려고 해요. 그 밭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 500평 정도의 밭을 다 혼자 일구시려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또 일일이 도와드려야지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투덜투덜 대면서도 엄마가 기쁘다면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골을 좀 잊어먹으시고 도시생활에 잘 적응하시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엄마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네가 나를 언제 데리러 온다고 그랬지? 엄마 수요일에 그쪽에 내가 갈 일이 있으니까 그쪽 주변 수업하고 그리고 엄마 모시고 올게요 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여기 친구들하고 좀 어디 갔다 올게. 뭐 그 공원 산책하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엄마 하고 분명히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저렇게 유모차를 밀고 다니세요.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더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정말 다행이네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수업을 갔었죠. 수업을 하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전화를 잠깐 보니까 엄마한테서 오는 거예요. 엄마랑 분명히 수요일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뭐 때문에 전화를 하셨을까 하고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리고 계속 수업을 했죠. 그리고 수업 끝나고 핸드폰을 보니까 아이고 엄마가 오늘 그 밭에 오셨나 봐요.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친구분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그 유모차 밀고 그 유성에 있는 밭에 오셨대요. 근데 당신 생각에는 그 밭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유성 가는 차를 친구를 데리고 타고 유모차를 끌고 그리고 오셨는데 막상 그 주변에 딱 내리셨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시고 또 사위한테 전화하고 또 외손자한테 전화하고 그랬나 봐요. 저는 수업하냐고 그걸 몰랐죠. 아, 친구분하고 우리 내가 갖고 온 밭에 가서 고구마 주고를 따고 고구마도 캐고 그리고 깻잎도 따자고 그렇게 말하셔서 데리고 그 동구에서부터 유성구까지 버스를 타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사이랑 손자가 전화 받아서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밭에 무사히 가게 해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엄마하고 전화했더니 잘 왔다고 그 친구분하고 고구마 줄을 따고 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계시는 그 유성 밭에 엄마를 모시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엄마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그 무더운 여름 있잖아요. 진짜 찌는 듯한 더위에 뭐 35도 이렇게 나가는 더위에도 더우니까 바깥 활동 주의하세요 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도 엄마는 괜찮다고 나 밭에 데려다 달라고 아침 일찍 데려다 달라고 하셔요. 그러면 밭에 데려다 드리면 제가 일 끝나고 저녁 때나 돼야 어머니를 모시러 갈 수 있거든요. 자기는 괜찮으시대요. 그게 너무 좋다고 뭐 간단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싸드리면 그거 가지고 가셔서 그 뜨거운 거 하나도 걱정 안 하시고 그 밭에서 밭 메고 뭐 농작물 심으시고 가꾸시면서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 한여름에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그 밭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시골에서는 매일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도시에서는 그나마 조금 하신 거죠. 저희는 그게 어머니의 모습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엄마는 원래 저래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도 제가 일하면서는 이렇게 더운데 엄마 무슨 일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죠. 뭐 사이도 걱정이 돼서 어머니 괜찮은지 한번 가봐 막 저한테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괜찮은지 모르겠어 막 이래요. 그래도 저는 엄마니까 엄마는 평상시도 저렇게 일을 했으니까 괜찮아 그랬죠. 91세잖아요. 91세에 사실 저도 여름날 그 더운데 조금만 숲에 걷기만 해도 그렇게 숨이 컥컥 맥힐 정도로 덥고 힘든데 어떻게 91세 연세에 그 더위를 아랑곳 않고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 불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자 하고 또 모시러 가면 절대 안 나오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심으라고 했어 하면서 막 또 저는 엄마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분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와 부모 참 모시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는 큰 올케도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엄마라는 그 인생을 생각해보면 오로지 그 농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도시에 와서 우두커니 하루 해를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세요.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거 그리고 멍하니 하루 보내는 거 그런 게 너무 의미 없고
모셨어야 할 이유를 못 느끼신대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모시다 드리고 그러면 그 주변에 밭 주변에 사람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머니를 왜 이 뜨거운 데에 모셔와서 일하게 만드냐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너무 불편한 거죠.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엄마 빨리 오늘 하고 내일 이틀 동안 다 하시고 내일은 오지 마세요 하면은 내가 버스 타고 갈 거야 막 이러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엄마가 버스를 타고 거기서 여기로 오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엄마 유모차를 버스에다 실어주고 어떤 사람이 엄마 그 도움을 줄 거야 막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행동에 옮기신 거예요. 친구분까지 데리고 이곳에 오셔서 지금 밭에서 고구마 줄거리 따고 계신다고 시간 될 때 와서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엄마에게 지금 그 마음은 당신이 91세인데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신체는 자기 마음대로 걸을 게 불편하시고 그리고 허리 구부러지셔서 누가 봐도 정말 가만히 앉아 계셔야 할 노인인데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이 아직도 있으신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50대 후반 이제 60으로 이제 가고 있는 나이인데도 마음은 그냥 청년 같은 마음이잖아요. 엄마도 당신이 지금 91세인데도 뭐라도 옛날처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농사 일을 못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당신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도와드리자라는 마음을 먹기는 먹었는데 참 쉽지는 않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모시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모시고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밭에 왔습니다. 와 저기 보이시죠? 한 분 저희 어머니고 저기 뒤에 또 두 분이 계신데요. 세 분이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엄마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대요. 꼬부랑 할머니인데도 당신 마음은 청춘이래요. 밭 너무 잘 가꾸셨죠? 깨, 파, 뭐 없는 게 없어요. 500평 밭을 가득히 농작물을 심어 놓으시고 얼마나 눈에 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고 싶으셔서 그렇게 몸을 애달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오늘은 친구분까지 데리고 밭에 오셨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 밭에 대추도 이렇게 있고 있네요. 와, 엄마 녹두 따고 계시는데요. 저쪽 뒤에 두 분은 고구마 줄거리 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경이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어머니가 살아서 저렇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축복이긴 해요. 그쵸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엄마가 아직도 나한테 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요양병원은 굉장히 많이 생기죠. 느는 게 요양병원인 것 같아요. 요양원 이런 곳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고 자식들이 늦게까지 봉양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요양원에 맡기고 함께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점점 없어지는 것은 산부인과예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또 요양병원은 줄어들어야지 건강한 사회일 텐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은 늘어가는 세대예요. 이렇게 엄마 모시러 왔습니다. 엄마가 가꾸신 콩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고구마도 잘 자라고 있고요. 깨도 파도 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모시고 또 엄마 일을 도와드려 볼까 합니다. 도대체 이 농사는 왜 이렇게
끝이 없는 거지. 가성비 별로예요, 정말. 힘든 거에 비해서 농작물 너무 싸요. 농촌에 누가 살겠어요? 날에도 안 살겠어요. 이 뜨거운 날 그렇게 가꾼 거에 비해서, 수고에 비해서 너무 싸잖아요. 사 먹는 사람은 비싸다고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뜨거운 날 이거 가꾸려면 얼마나 힘들게요. 이건 녹두인데요. 녹두 제가 이 더운 날 녹두 따서 추수해 보니까 사 먹는 사람은 녹두 비싸다고 하잖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대 1kg 수확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장마 때문에 더 수확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농작물 사서 드실 때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렇게 땀과 노력이 들어서 추수하는 농작물이에요. 우리나라 농작물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다 돌아가시면 누가 이 농사를 짓겠어요? 아무도 질 것 같지 않아요. 와, 우리 어머니. 엄마, 좋아? 녹두 또 따고 있어요? 어휴, 녹두 추수 잘하네. 또 따겠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왔어? 어떻게 왔어? 저 아줌마들이 응. 그때 고구마 심는 거 백해서 내가 줬잖아요. 예. 그거 먹는데 맛있다고. 맛있다고 또 따라가. 뜯어 먹게. 근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냐고. 싸다 먹었으면 좋겠지. 데리고 왔어. 잘했어. 정부관에서 있잖아. 잘했어요. 또 신났어요. 저 만나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으시대요. 아, 여기를 못 찾았어? 저기 가서 한참 헤맸대요. 배로 와서 다시 일로 왔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와, 고구마 줄거리 따가시려고 이렇게 따고 있네요. 아, 엄마는 기쁘시겠죠? 당신이 직접 일구신 이 농작물을 친구한테 나눠줄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나는 살아서 이렇게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얼마나 장하세요, 여러분. 91세인데도 당신의 역할을 저렇게 충만히 하고 계시는, 살아있음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나 지금 살아있어. 아직도 내 손으로 이렇게 멋지게 밭을 일구었다는 것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의 인생은 멋집니다. 위대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91세. 매일매일 맨발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렇게 도시의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저희 어머니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